안녕하세요. 동탄 박사입니다. 최근 정말 수도권에 분양하는 단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단지들 중심으로 소개 영상 만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좀 통장 쓰기 아까운 두 개 단지가 있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지는 TV 광고가 너무 화려해서 혹할 만한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병헌 씨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이렇게 몸값 높은 배우를 TV 광고 전면에 등장시키고 다양한 마케팅으로 홍보하더라고요. 풀무원 푸드와 제휴해서 삼시세끼 식사 제공과 셔틀버스 5년 무상 운행,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해주는 컨시어지 서비스 무상 3년까지 제공하는 막강한 마케팅 요소로 무장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수영장, 사우나, 영화관까지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추고 있으니 너무 좋아 보입니다. 또한 종로 M스쿨 직영 운영 이런 것도 정말 좋습니다. 대단지인 만큼 단지 내 산책로도 잘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총 4,800세대에 이르는 대단지다 보니 사업 규모 자체가 매우 큽니다. 사실 부지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검암역이라고 딱 이름에 걸쳐 놓고 사실 검암역보다 독점역이 더 가깝고 떡하니 셔틀버스 5년 무상 운행이라고 하니 역세권도 아닌데 검암역으로 포장한 거죠. 과잉 광고 같습니다. 부지도 엄청 저렴하게 매입했을 겁니다. 거기에 이러한 마케팅 요소들을 모두 넣어서 꽤 남는 대규모 사업이니 홍보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돈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분양가에 녹아 있습니다. 본래 어떤 상품에 부가 옵션을 넣어 기업 입장에서는 부가가치, 즉 추가 수익을 더 얻는 것이죠. 100만 원만큼 서비스를 주고 2, 300만 원 더 분양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삼시세끼 서비스도 가격이 그렇게 저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식사 제공해주는 아파트가 있는데 한 끼 식사 비용을 보면 밖에서 식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메뉴 고민을 덜 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사실 상권만 잘 갖춰진 주상복합에만 살아도 해결되긴 합니다. 셔틀버스 운행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역세권이 아니니 그만큼 분양가만 합리적으로 나와준다면 괜찮겠죠. 단지 자체만 보면 정말 광고에서처럼 리조트 도시라고 하잖아요. 특히 삼성물산 에버랜드 조경팀에서 조경을 한다고 하니 단지 내 뷰도 예쁘게 꾸며질 것 같습니다. 평면 설계를 보니 구조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입지는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잘 갖춰진 주거 공간이라면 꼭 역세권일 필요는 없지만 단지 서북 쪽에 4월 마을이 있는데 주민 상당수가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인근에 중소공장도 많고 중금속 농도가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이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로열시티 파크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군대에서 산행할 때 담배 피면 적군에게 1km 밖에서도 냄새가 전달되니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담배도 아니고 중금속 농도가 꽤 높습니다. 영향이 없을까요? 인천 서구가 예전부터 공기가 좀 안 좋은 편이라 편견이 많은 지역인데 서구가 사실 되게 넓거든요. 그런데 서구 중에서도 주변 환경 안 좋은 곳이 단지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서쪽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도 있지만 매립지는 요즘 공기정화 시설도 잘 갖추고 있고 상부에 공원도 조성돼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 상암의 하늘공원 아시나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꾸며 놓았고 외부 사람들도 많이 놀러 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변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정역 초역세권인 주변 단지를 보면 검단 SK뷰는 2017년 말에 입주한 신축 단지이고 실거래가는 대부분 4억 초중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지인 검단 힐스테이트는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40평이나 43평이나 3억 후반대에 실거래 등록이 많이 되었습니다. 초역세권 단지에 대형 마트인 이마트도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정말 가격 착하지 않나요? 그런데 푸르지오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리 대단지 신축에 편의시설도 잘 갖춰 있다 해도
교통이나 주변 환경에 단점이 있는 입지인데 분양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평당 얼마 이런 가격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분양 평수는 32평부터 36평까지 다양하게 건설사에서 제시하거든요. 그러니 분양 평수만 높게 해서 마치 평당 가격이 저렴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확장비도 보셔야 하고 옵션 가격도 보셔야 합니다. 중도금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비교하셔야 제대로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용 면적 5구 타입의 경우 분양가 확장비 다 포함해서 4억이 넘고 84 타입의 경우 5억이 넘으면 고분양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파트라는 게 심리적 요인이 있다 보니 약간 오버슈팅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5구 타입이 만약 4억 중반이고 84 타입이 5억 중반이라고 하면 정말 청약 안 하셨으면 합니다. 초대형 단지에 커뮤니티 시설 좋은 것 이외에 이렇게까지 분양가가 높을 필요가 있을까요? 푸르지오가 남쪽으로 500m만 아래로 이동하여 시청공원 바로 옆에 위치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4월 마을과도 조금 더 떨어져 있고 경인 아랫뱃길 조망도 좋고 진정한 검암역 역세권으로 보셔도 될 것이고 그러면 분양가가 좀 더 비싸도 납득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도 검암역 개발을 좋게 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청약 통장이 있다면 차라리 검암역 역세권 개발 아파트 분양할 때 또는 3기 신도시인 계양 신도시 분양할 때 또는 검단 신도시 남은 역세권 주상복합 단지에 통장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고분양가로 분양가가 책정되면 프리미엄 포함하더라도 검단 신도시 단지들이 더 가격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4,800세대 분양하는데 바로 안판될까요? 헬리오시티처럼 엄청난 대단지에 엄청 좋은 입지가 아니고서야 1순위 완판되기 되게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 완판되더라도 프리미엄이 과연 얼마나 붙을까요?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나중에 입주해도 지속 그 시세가 유지될까요?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분양가로 인한 상승 여력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거주하고 싶은 분은 아까운 통장 사용하지 않아도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인 점으로 인해 꽤 많은 통장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 투자나 실거주할 만한 신축 분양 예정 아파트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요즘 분양시장이 좋다고 하나 청약통장 아깝게 날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분양가만 저렴하다면 주변 환경이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단지로 화성시 반월동에 위치한 신동탄 포레자이입니다. 여기 동탄 아닌 거 아시죠? 통상 신자가 붙으면 그 지역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총 1297세대로 전용 면적 5구 타입, 74 타입, 84 타입으로 가장 수요층이 많은 평형대로 분양을 합니다. 입지를 보시면 수원 영통과 용인 서천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망표역과는 도보 1km 거리라 도보는 힘들고 향후 인덕원 동탄선 신설역인 서천역까지도 약 600m로 역세권으로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 신축단지들은 수원 영통이거나 용인 서천이거나 차라리 색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입지도 더 좋죠.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 받아왔기 때문에 2019년 말에 급등해서 영통 이편한 세상은 24평 기준 4억 중후반대 실거래 등록이 많고 서천 쌍용은 33평 기준 4억 중후반 실거래가 등록이 많고 서천의 대장인 힐스테이트는 33평 기준 6억 초반대 시세가 많이 등록되었습니다. 신동탄 포레자이는 입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단지보다 여리합니다. 수원 영통과 용인 서천 사이에 끼어 있어서 입지적으로도 애매합니다. 어디 사세요? 물으시면 동탄이요? 영통이요? 이러실 건가요? 반월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알까요? 시 경계면에 있는 입지는 애매합니다. 다만 평면 설계는 자이에서 신경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구조를 잘 뽑아서 상위권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평면 설계와 신축 아파트라는 것, 그리고 하나 더 뽑자면 자이라는 브랜드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분양가가 책정되어야
청약할 만할까요?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평면 구조와 브랜드, 그리고 신축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습니까? 이런 요소 감안할 때 주변 시세와 유사하게 분양하면 사실 고분양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5구 타입 기준 4억 중후반, 84 타입 기준 서천 1쓰는 초역세권 대장이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낮은 5억 중반까지 분양가가 책정되면 무리 없어 보입니다. 화성시 반월지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 제한 조건이 매우 적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죠. 이런 점으로 투자자들에게는 단기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1순위 마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첨되어도 시세가 올라갈 상승 여력이 많지 않아 굳이 청약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 당해 통장은 동탄 이신도시의 분양 남은 핫한 곳에 사용하셔야죠. 제가 올린 영상 중 동탄에 핫한 5개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C16 해리엇, C14, 대방 2차, A94, C2 등 아직 저렴하게 분양할 단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분양보다도 저는 투입 자본 대비 수익성이 더 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84 타입 기준으로 6억이 넘으면 비규제 지역이라도 자금 출처 확인서를 내야 하고 정말 수익 낼 여력이 부족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동탄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걸고 포레자에 청약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당첨되어 이사 가게 되면 다시 동탄으로 입성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비규제 지역인 거 제외하고 도시 인프라 개발 자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동탄에 1주택 있는 분들이 동탄 아파트 처분 조건 걸고 포레자이에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붙으면 기존 동탄 아파트 시세는 가만히 있을까요? 무주택 세대는 더 좋은 청약 기회가 있는데 포레자이 통장 사용하실런지요? 사실 얼마 전 분양한 영통자이는 입지적으로 더 열악한데 고분양가로 책정되어도 정말 경쟁률 보니 청약시장이 과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정말 얼마나 더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오늘 최근 분양 예정인 푸르지오와 자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6개월 전매 기간이라는 단기 투자 매력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질병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는 한 템포 늦게 올 것이며 이미 오고 있습니다. 청약이 안전한 부동산 투자법이긴 하지만 상승 여력이 적은 단지 청약은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 단지 통장 사용 안 하셨으면 합니다. 당첨돼도 그렇게 기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청약 상품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데 확신도 없고 괜히 불안한 마음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을까요? 청약 통장 사용할 기회 아직 꽤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동탄박사였습니다.